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디에라TV 김재철입니다. 저는 고향인 경상남도에서 오늘도 이동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하고 그 방송들을 제가 쭉 돌아보면은 걱정되는 게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. 예. 그 방송에서도 계속 취급하고 있는데 요즘 그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것도 청년 백수 아르바이트 자리를 너무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정말 심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얼마 전 1, 2년 전까지는 그런 대로 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이 시급이 시간당 8,350원이 되면서 요 편의점 식당 이런 주인분들이 자기들의 가족과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자르기 2시간, 3시간만 일하게 하고, 그러니까 2시간 A군을 채용하고 다음에는 B군이 또 2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안 하다가 뭐 4시부터 또 2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르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을 합니다. 일자리가 더 없어지죠.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 알바몬이라는지 알바 천국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그 구인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. 뭐 그래가지고도 면접에 한번 와라 그래서 면접을 가보면은 거의 면접만 10대 1이라고 합니다. 거기다가 또 그 유급으로 쭉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하루를 일 안 하고 그냥 돈을 줘야 되는 주휴 수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줄이는 거죠. 정말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. 이 청년들의 고민이 지금 이러고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졸업 시즌 아닙니까? 여기도 진주 일대도 경상대학, 그 다음에 국제대학, 마산에는 경남대학, 또 순천에는 순천대학 쭉 돌아보면요. 요즘 졸업식에 가면 진풍경이 지방에서는 뭐냐면 갑자기 만세 하는 만세 삼창 소리가 하나씩 들리는데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든 취직만 했다 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냥 다 만세죠. 친구들도. 4명 중 5명 중에 1명만 취직이 되고 있으니까요. 얼마나 심각합니까? 부모들의 고통이 가슴을 그냥 탕탕 내릴 정도로 고통이죠.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? 자, 군대도 갔다 왔다. 졸업도 했다. 그럼 취직 못하면 어머니 아버지 볼 낯이 없잖아요. 예, 정말 어렵습니다. 또 졸업하고서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려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이렇게 힘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런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어제 브리핑에 나서서 얘기하는 걸 보면 최근 들어 한 1200개 정도 되는 그 정부 공기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180개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. 심한 경우는 삼촌이 조카를 면접한 일도 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예? 이 청년들을 완전히 힘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공무원 하든가 요즘 공기업 가는 게 그나마 꿈인데, 예? 민간기업은 이런 일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, 얼마 전에도 그 은행장들도 채용 비리 때문에 다 지금 줄줄이 지금 재판받거나, 예?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?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. 예? 이 졸업식 분위기 아주 싸늘합니다. 이 부정 채용, 이런 건 없어져야죠. 진짜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해야죠. 예?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. 또 하나는 이 서울시에서 최근 또 보면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도 뭐 시범 사업 한다고 청년들에게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? 그거를 서울시 전 청년들에게 돈 있느냐 없느냐를 안 따지고, 예?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한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 걸 뭐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. 아마 여론을 떠보는 것 같은데요.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? 아니, 난 노령연금 25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나 65살 이상 됐고 난 다른 수입도 없다. 노가다 할 힘도 없다. 경비로 써주지도 않는다. 어? 당뇨에 고혈압에 약값만 지금 드는 거 한도 얼마인데 25만 원? 나도 50만 원 주라 그러면. 그 청년수당 50만 원 주면요, 그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전국에서 아마 주민등록
서울이 요즘 인구 1000만에서 1000만이 안 되잖아요. 아마 서울로 많이 주민등록 이사하겠네요. 참 엉뚱한 정책도 생각하십니다, 박원순 시장님. 이 공무원들이 더 문제입니다. 서울시사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잘 보이려고 줄 서기 위해서, 예, 전부 다 그런 것만, 시장의 입맛에 맞는 복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만 만들어서 자꾸 올리니까 참 제대로 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청년 실업이 진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지난 1월 우리 청년들 실업률이 8.9%입니다. 37만 명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참, 이런 성장이 해야 된다고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?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 이제는 안 되니까 지금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? 세금 주도 성장이죠. 팍팍 세금 받아서 그냥 그대로, 예? 퍼붓는 거죠. 근데 성장이 됩니까? 청년 실업, 30, 40대 또 해직자들 실업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수출도 떨어지는 판에, 예? 또 노조 질질 끌려다니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홍남기 경제부총리야 특히 경제 강요들이나 거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야말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 단디해야 됩니다. 옛날에요, 세종대왕께서 조선시대 그 영면한 세종대왕께서 이게 보니까 그전에도 다 물물교환이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닭 2마리 가져오면 생선 대구하고 뭐 가자미하고 10마리, 20마리하고 30마리하고 바꾸고, 또 뭐 마늘 한 10뿌리 가져오면은 요 물고기 또 한 2마리, 뭐 청어 5마리하고 바꾸고 이런 시대였거든요.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된다,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폐를 만들어야겠다. 근데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전국에서 화폐를 쓰게 했습니다. 그 화폐를 쓰지 않으면 포도청에서 잡아다가 볼기도 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판이었습니다. 살벌했죠. 그래가지고 1, 2년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.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 시대에서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. 그냥 내 쌀 한 가마 가져가면은 닭 5마리하고 바꾸고 이렇게 사는데, 아버지 아플 때는, 예? 아버지 아플 때는 물고기 그냥 청어다 대구다 또 가자미다 들고 가서 이 한의원에 가서 약도 타다 먹고 이랬는데, 갑자기 그놈의 화폐란 걸 쓰니까 백성들로서는 초기에 너무 불편했던 거죠. 1, 2년이.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. 백성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될 수가 없다. 포기했습니다. 세종대왕께서.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정권은, 우리 서울시장이나 경제팀들은 본인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옳다고 밀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단디해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아르바이트 자리 좀 팍팍 나오고, 내년 졸업식 때는 정말 부모들이 환하게, 예? 그래도 10명이 졸업하면 8, 9명 취직이 돼야죠. 그런 시대가 정말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? 단대합시다.